60세 이상이라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쉽게 오르던 계단이 어느 순간 숨이 차고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난간을 꼭 붙잡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드니 당연히 근육이 빠지는 거지.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의학적으로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노화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더 무서운 건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과 다리의 근육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는 근감소증이 조용히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근감소증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근육은 늙는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최신 연구들은 근육은 끝까지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백질, 혈류, 호르몬 자극,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70대, 80대 이후에도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젊었을 때처럼 근육을 유지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둘째, 혈관이 좁아지면서 근육까지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셋째, 염증이 쌓여 근육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넷째, 성장 호르몬과 회복력은 줄어드는데 이를 보완할 음식을 챙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근육을 잃는 게 막을 수 없는 노화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음식은 단 한 달만 챙겨 드셔도 젊은 시절의 근육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여기에는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이 들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 게이오 대학의 연구팀은 흡수율은 떨어지지만 특정 음식 조합을 활용하면 여전히 근육 합성이 일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답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음식 4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 4가지, 총 10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힘을 기르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곧 혈관 뇌 면역력과 연결됩니다. 근육을 살리면 쓰러짐을 예방하고 기억력이 맑아지고 삶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돌봐주면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잃어버린 단백질을 되찾게 해주는 너무도 친숙하지만 제대로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단백질이 부족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60세 이후부터는 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흡수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기나 계란을 열심히 드시지만 막상 근육은 점점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백질의 질과 흡수 방식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순한 식재료 같지만 노인 영양학에서는 근육의 보험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두부 속 식물성 단백질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두부와 같은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시켰더니 다리 근육량이 평균 12%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단백질의 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흡수를 돕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바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두부 속 단백질이 체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드실 때는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와 곁들여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합성 속도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 연구팀은 또 다른 사실을 밝혔습니다. 노인들이 소화하기 힘든 육류 대신 두부를 꾸준히 먹을 경우 체중 대비 근육 보존 효과가 동물성 단백질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이 들어 위가 약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두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데 근육을 지키고 싶으니 억지로 드신 적 말입니다. 그럴 때 두부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해 주니까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두부 속 이소플라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면서 근육뿐 아니라 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즉, 두부 한 모는 단백질 보충제를 대신할 뿐 아니라 골다공증 위험까지 낮춰주는 이중 효과를 줍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단백질을 얼마나 챙기셨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못 채우고 계십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체중 1kg당 최소 1개 단백질을 섭취하여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체중이 60g이면 하루 60끼 필요한 겁니다. 두부 한 모에 약 20끼 들어있으니 하루 한두 모만 챙겨도 절반 가까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부는 단순히 싸고 흔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육을 살리고 혈관과 뼈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다리에 힘을 다시 찾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요리를 하나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혈관을 깨끗하게 열어주면서 근육 깊숙이까지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특별한 재료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와도 그 영양분을 실어 나를 혈관이 막혀 있다면 근육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식은 단백질의 동반자이자 근육 속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특별한 재료입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즉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음식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 속에 쌓이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 감소율이 무려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넓어지면서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혈관만 돕는 게 아닙니다. 근육세포 안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신호를 켜는 스위치 역할까지 합니다. 마치 불이 꺼진 방에 전등 스위치를 눌러 불을 밝히듯이 오메가3는 우리 몸속 근육의 회복 스위치를 켜줍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기름진 생선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는 포화 지방을 염려하지만 최근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등푸른 생선의 지방은 오히려 착한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며 혈관을 보호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같은 지방이라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젊었을 때는 한밤중까지 걸어다니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던 시절이요. 그때는 혈관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똑같이 움직여도 근육이 금방 지치게 됩니다.
등푸른 생선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열쇠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생선을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조림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오메가3가 쉽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등어 김치찜이나 연어 구이를 살짝 약불에 조리하면 영양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 역시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한데 근육 수축과 이완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근육뿐 아니라 골다공증 위험까지 줄어듭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생선을 몇 번 드셨나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조사해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는 주 34회 드시지만 생선은 한 달에 23번밖에 못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살리려면 최소 주 2회 이상은 꼭 필요합니다. 결국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근육을 진짜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혈관이 열리면 근육은 다시 호흡하고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그 순간 내 몸이 다시 젊어지는구나 라는 감각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세 번째 음식은 근육 속에 숨어있는 염증을 조용히 끄는 슈퍼푸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지만 제대로 챙기지 않는 음식이지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단백질 부족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근육세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육을 조용히 태워 없애는 염증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을 끌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황울금입니다.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근육 속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강황을 약재로 사용해왔고 최근에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도 근감소증과 커큐민의 연관성을 연구할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커큐민 보충제를 3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 통증이 25% 줄고 근력 테스트에서 평균 18%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커큐민이 근육 속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염증 신호를 직접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은 그냥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레에 넣어 조리하거나 두유, 우유에 강황가루를 살짝 섞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후추 속 피페린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무려 수십 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카레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강황과 후추를 함께 사용하는 전통은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혜였던 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이 욱신거려서 중간에 멈춰선 적,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뻣뻣해서 몸을 풀기 전까지 움직이기 힘든 적 말입니다. 이 모든 증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염증이 숨어 있습니다. 강황은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줍니다. 근육의 피로가 줄어들고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예전처럼 다리에 힘이 붙는 느낌을 되찾게 됩니다. 게다가 혈관과 뇌에도 한겸 효과가 있어 기억력 저하나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주방에 강황 가루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강황을 특별한 향신료라고 여기며 평소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강황을 커피 옆에 두고 하루 한두 스푼씩 음료나 반찬에 곁들여 보세요. 단 한 달만 지속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근육이 덜 뻣뻣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근육 속 불꽃을 끄는 소방수입니다. 근육을 다시 젊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식탁 위에 강황을 올려두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네 번째 음식은 단백질도 아니고 혈관 청소제도 아니지만 우리 몸속에 성장 호르몬을 깨워서 젊은 시절 회복력을 되살려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 호르몬은 청소년기에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활성화되어야만 근육이 회복되고 손상된 조직이 다시 재생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다시 깨워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 같은 견과류는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아르기닌과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동시에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아미노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에게 하루 한 줌의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12주 후 성장 호르몬 수치가 평균 20% 상승했고 근육 회복 속도도 2배 가까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견과류가 단순히 호르몬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 마그네슘, 셀레늄 등 근육 회복을 돕는 미네랄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셀레늄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즉, 견과류는 근육을 쉬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오히려 체중 증가를 부른다는 의견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은 하루 30g 이하로 적정량 섭취했을 때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복부 지방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즉, 양 조절만 잘하면 견과류는 근육과 몸 전체에 득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출출해서 과자를 드신 적. 그 순간은 달콤하고 바삭하지만 다음날 몸이 붓고 근육은 더 무거워진 듯한 경험 말입니다. 이럴 때 과자 대신 소량의 아몬드나 호두를 드셔보세요. 배는 든든하면서도 근육과 혈관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특히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두 알만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이 작은 견과 안에는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끌어올려줍니다. 실제로 하루 2알의 브라질너트는 천연 비타민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영양소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견과류를 항상 두고 계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특별한 간식으로만 생각하고 매일 챙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20-30g, 즉 손바닥 반 줌 정도만 꾸준히 드신다면 한 달 후부터는 근육이 덜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견과류는 단순히 입이 심심할 때 먹는 간식이 아니라 성장 호르몬을 깨우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근육 회복을 가능하게 하고 다시 예전처럼 계단을 힘차게 오르내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밤마다 먹는 간식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반대로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습관이 바로 밤마다 먹는 간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허전한 입을 달래려고 과자나 빵, 라면 같은 음식을 찾습니다. 조금만 먹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습관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밤 늦게 먹는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입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문제는 인슐린이 근육의 회복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지방 축적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근육 대신 뱃살이 늘어나고 근육은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둘째, 밤늦게 간식을 먹으면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특히 라면, 과자, 튀김처럼 나트륨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량 감소율이 40% 이상 높았습니다. 셋째, 야식은 염증을 촉진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은 혈관 속 염증 물질을 증가시켜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마치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 동시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남성분은 저녁마다 빵과 우유를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소량이었지만 검사해보니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15% 적었고 혈당 변동폭이 심했습니다. 야식을 끊고 대신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도록 바꾸자 불과 6주 만에 다리 근육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 이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밤사이 근육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어젯밤의 야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적은 양의 단백질 간식은 오히려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카제인 단백질을 취침 전에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이 촉진된다는 연구가 있지요. 그러나 이 연구의 조건은 순수 단백질 보충제였지,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빵, 라면 같은 야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야식은 근육을 해치는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밤마다 무심코 먹는 간식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다는 것.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챙기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로 입을 달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즐기는 또 다른 유혹, 바로 달콤한 음식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해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고백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단 건 줄여야 한다는 걸 아는데 자꾸 손이 가요. 맞습니다. 단맛은 우리 뇌를 즉각적으로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잠시 피곤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달콤한 음식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해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설탕은 단백질과 결합해 근육을 딱딱하게 만드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것을 낭화지일라이케이션라고 부르는데, 마치 고기를 달달한 양념에 재워 굽는 순간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몸속 근육 단백질도 과도한 당분에 노출되면 탄력이 떨어지고 쉽게 손상됩니다. 둘째, 과도한 당분은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근육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하루당 섭취량이 많은 노인일수록 근육 감소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 달콤한 음식은 성장 호르몬 분비까지 억제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수면 중에 분비되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고 호르몬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근육 회복 속도가 늦어지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나면 순간 기운이 나는 듯하지만 몇 시간 뒤에는 오히려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이는 혈당이 오르고 떨어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근육 피로 신호입니다. 물론 학자들 중 일부는 적당한 단맛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당함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전체 열량의 5% 이상을 단순당에서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지만 한국 시니어들의 평균 당 섭취량은 그 2배에 달합니다. 즉, 대부분은 이미 과잉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맛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한 대체제를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설탕 대신 대추, 단호박, 사과 같은 천연 단맛을 활용하면 혈당 상승은 완만하면서도 근육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식후 과자를 드셨는데 이를 사과 반쪽으로 바꾸신 후 2달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다리 근육 통증도 줄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쯤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얼마나 달콤한가요? 만약 하루라도 달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느끼신다면 이미 근육과 혈관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달콤한 음식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해친다는 사실. 오늘부터라도 단맛을 줄이는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기는 음식인데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근육을 독처럼 해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기, 계란, 단백질 보충제를 챙기면서 나는 근육 걱정은 없겠구나 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잘못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근육을 독처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지나친 붉은 고기 섭취는 근육에 부담을 줍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포화지방과 퓨린 성분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아 근육까지 영양 공급을 차단하고 퓨린은 요산을 높여 근육통과 관절염 위험을 키웁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서는 붉은 고기를 매일 먹는 그룹이 주 2회 이하로 먹는 그룹보다 근육 감소 위험이 오히려 15%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단백질. 보충제의 함정입니다. 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말 형태의 단백질을 드시지만 여기에는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 감미료, 합성 향료 지나친. 단백질 농도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이런 단백질 파우더가 오히려 근육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독처럼 쌓여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의 균형 문제입니다. 고기만 혹은 계란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아미노산 조합이 불균형해집니다. 근육 합성은 단일 아미노산이 아니라 다양한 아미노산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군에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고기를 충분히 먹는데 왜 자꾸 근육이 빠지지? 라고 의아해하신 적. 바로 잘못된 단백질 섭취가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단백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서울대 연구팀은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 기능 저하, 칼슘 배설 증가, 장내 독소 생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붉은 고기 섭취는 주 2, 3회. 적정량 한 끼에 손바닥 크기로 제한하십시오. 둘째,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첨가물이 없는 순수 단백질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두부, 생선, 견과류, 달걀, 콩, 채소 등 다양한 식품을 함께 조합해 아미노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단백질은 근육을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근육을 베어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올바른 단백질 선택이야말로 근육 건강의 분수령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근육을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적, 바로 술과 담배가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과 담배가 간이나 폐에만 해롭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근육 회복을 가로막습니다. 먼저 술입니다.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직접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와도 근육 세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 보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이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이상을 꾸준히 마실 경우 같은 연령대의 비음주자보다 근육량이 평균 12% 더 낮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알코올이 mTOR 경로라는 근육 합성 신호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을 마시면 처음에는 쉽게 잠드는 것 같지만 깊은 잠에 도달하지 못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호르몬은 근육 회복의 핵심 열쇠입니다. 결국 술은 근육의 회복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다음은 담배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마치 수도관이 좁아져 물이 충분히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육은 산소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담배는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근육은 운동 후 미세한 손상을 통해 성장하는데 이때 적절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담배는 염증을 키워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 오히려 근육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40% 느렸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술자리가 잦은 다음 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이는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자들은 같은 나이대라도 체력과 근육량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 적당함이란 하루에 와인 반잔 정도를 의미할 뿐이고 한국인의 음주 문화처럼 소주 맥주를 자주 마시는 습관은 결코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연과 절주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끊어야만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횟수와 양을 줄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2갑을 피우던 담배를 1갑 반으로 줄이고 일주일 3번 마시던 술자리를 2번으로 줄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근육 회복력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결국 술과 담배는 단순히 폐와 간만 망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까지 흔들어버리는 적입니다. 근육을 젊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줄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반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0대에 들어서도 근육을 회복한 분들의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마치 오래된 친구와도 같습니다. 잠시 소홀히 하면 떠나는 듯 보이지만 다시 돌봐주면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경험한 그리고 논문에서도 보고된 감동적인 사례들입니다. 먼저 74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2층 집에 사셨는데 집안일을 하려면 매번 난간을 꼭 붙잡아야 했고 가끔은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20% 낮았고 허벅지 근력은 청년기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분께 권해드린 것은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주 2회 등푸른 생선을 드셨습니다. 카레나 강황라떼를 통해 염증을 줄였고 간식 대신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챙기셨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덜 잡게 되었고 2달째부터는 중간에 쉬지 않고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8% 늘었고 지방은 5% 줄었습니다. 환자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다시 제 다리가 제 몸 같아요. 무겁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은 평생 흡연을 해오셨습니다. 근육이 빠져 걷는 것도 힘들어졌는데 술과 담배를 줄이고 식단을 바꾼 후 불과 3개월 만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 연속으로 해내셨습니다. 이전에는 2번만 해도 숨이 찼던 분이었지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발표된 연구들에서도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근육은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 단 조건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봐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나이에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80세 이상에서도 단백질과 오메가3 항염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이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노화가 진행되면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회복은 젊을 때보다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리더라도 확실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돌보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돌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이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어떻게 구분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한 갈림길에 서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식탁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겉보기엔 단순한 선택 같지만 이 작은 결정들이 쌓여 10년, 20년 뒤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특히 근육은 이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음식 두부 등푸른 생선 강황. 견과류는 근육을 다시 젊게 만드는 회복의 길입니다. 반대로 야식, 달콤한 간식, 잘못된 단백질, 술과 담배는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는 파멸의 길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닙니다. 작은 차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라면 대신 두부 반모를 넣은 된장찌개를 선택하는 것. 주말에 고기만 굽는 대신 생선을 함께 올리는 것. 과자 대신 한 줌의 아몬드를 챙기는 것. 이 정도만 해도 한 달 뒤 근육은 반응을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 사실 근육을 살리는 선택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몸에 해로운 건 조금 덜하고 도움이 되는 건 조금 더 하는 것. 이 균형만 지켜도 근육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음식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운동과 음식은 함께 갈 때 가장 큰 효과를 낸다. 즉, 음식이 근육을 만들 재료라면 운동은 그것을 조립하는 공정입니다. 어느 한쪽만 해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은 근육을 회복시키는 쪽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파괴하는 쪽인가요? 선택의 순간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삶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혼자 걸어다니고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려 보시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입니다. 근육을 살리는 길을 택할지 아니면 무심코 파괴하는 길을 택할지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젊은 시절의 힘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선택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곧 우리의 삶 독립성,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힘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4가지 음식, 두부, 등푸른 생선 강황 견과류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근육 속 단백질을 다시 채우고 혈관을 열어 영양을 공급하며 염증을 조용히 끄고 성장 호르몬을 깨워 젊은 시절의 회복력을 불러오는 도구입니다. 반대로 밤마다 먹는 간식, 달콤한 음식, 잘못된 단백질, 술과 담배는 근육을 갉아먹는 적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조금 더 챙기고 나쁜 습관을 조금 덜 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지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짓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이 나이에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70세, 80세를 넘어도 근육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조금 느릴 뿐 분명히 회복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보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 식탁 위에 두부 한 모를 올리고 이번 주 장바구니에 고등어 한 마리를 담으세요. 강황 가루를 커피 옆에 두고 간식 대신 아몬드 한 줌을 준비해 두세요. 이 작고 단순한 실천이 여러분의 몸을, 삶을, 그리고 미래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도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큰 건강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걷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